안녕하십니까. 곡선도 생활건강 실천에서 전하는 백세건강법, 생장노사의 비법, 곡선도 관습 처방법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조금 준비를 해보자면,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 된다. 현대의학에서는 유산소 운동이다. 이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숨을 잘 쉬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숨을 잘 쉬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숨을 잘 쉴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서 숨을 잘 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비법이라도 하고 방법이라도 하는데, 그 방법들을 국소운동에는 특별한 척추관절관리법이 있다고 제가 일전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동작들이 100여 동작이 넘는 동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동작들만 꾸준히 해준다면은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생활건강법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짐승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기지개 키는 동작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목 운동도 하고 허리 운동도 하고 등도 좀 뻐근하고 어깨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리를 알고 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전하고 있는 그 생장노사 비법의 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숨 잘 쉬는 몸을 만들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척추 관절을 바르게 하자는 뜻으로 기결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척추 관절을 가장 올바르게 관리를 해서 우리 몸, 이 육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다 지금 많은 그 건강관리를 강의하고 있는 분들의 바른 자세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바른 자세는 그냥 허리 당기고 턱 당기고 이렇게 해서 바른 자세가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한 척추관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몸의 모든 척추관절을 바르게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는 바른 자세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바른 자세를 우리가 그냥 몸이 다 척추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척추관절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바른 자세만 한다고 해야 그거는 그 순간 잠깐 목 당겨서 몸을 일자로 세우는 거에 불과하고, 돌아서면 또 바뀌고 또 턱 당겨서 등을 바르게 세운다 하더라도 이때는 또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숨을 잘 못 쉬어서 자꾸 우리 전문용어로는 숨이 상기된다는 이런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숨이라는 것이 이렇게 절묘하게 모든 몸에서 구석구석 다 갖춰지지 않으면 숨을 잘 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을 잘 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고 또 그것을 반복을 해서 체득하지 않고는 숨을 절대 잘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척추관절관리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으니까 그 모든 내용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리 찢기라든가 어깨 운동, 또 등 운동, 또 발목 운동 이런 것들을 클릭만 하면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신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그 척추관절이 갖고 있는 기능과 또 방법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강법이 서양과 우리 전통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양에서 하는 것은 근력을 기르는 것이고, 우리는 기력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 하면, 서양 스포츠는 모든 운동 기법들이 근육을 강화시켜서 근력을 길러서 그 근력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방법을 조금 얻고자 하는 행위이고,
그 근력보다는 우리는 기력을 얻기 위해서 척추관절을 모두 유연케 하고, 거기에서 유연해서 몸이 안정이 되면 호흡을 통해서 기력을 증진시켜서 우리 몸을 올바른 몸으로 갖게 하면 거기선 모든 자세가 바른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력과 근력의 차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태자면은, 우리 세상이 바뀌는 것은 1년 24절기에 의해서 바뀌고, 우리 몸이 바뀌는 것은 척추 24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척추관절 24절을 어떻게 올바르게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바르게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원리를 자꾸 제가 구성과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척추관절관리법은 또 그것이 됐을 때는 바른 자세가 나온다 했으니까, 바른 자세가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소화도 잘 되고 어떤 동작을 했을 때도 상해를 안 입고 올바른 동작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관습처방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습처방법은 바로 우리 몸의 생로병사가 아닌 생장노사의 삶을 갖게 하는 근간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기력과 근력을 얻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우리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또 그 나라의 문화에 의해서 또 내려오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에서 걷는 게 좋다, 유산소 운동이다 해서 걷는 게 의학이라는 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걷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어디선가 걷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 재창조돼서 이제는 뭐 올레길, 둘레길 이런 길의 이름들도 많이 생겨서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도 탐사하고 또 자연도 즐기고 건강도 얻고 또 걷는 것도 또 더 많이 걸어보고, 이런 그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돼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뭐 3일을 걷는 데도 있고 5시간을 걷는 데도 있고 1시간을 걷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많이 걷고 나서 하나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다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이 걷고 나면은 무엇인가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전 강의 때 그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어느 의학 박사가 몸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봤는데,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고, 또 그것이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할 때만 몸이 죽은 듯 고요해서 그때 다소 질량의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서 재충전이 된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건데, 그 어떤 작가분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 험난한 과정을 스스로 택해서 또 많은 경비까지 들여서 해외까지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곳을 발이 부르트고 터지고 이렇게 피땀을 흘려가면서 그 먼 길을 다 걷고 나니까 그 몸은 고됐지만 거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많은 걸 깨달았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생뚱맞다 하겠는데,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아리랑하고 한번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성 아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리랑을 제가 한 문헌을 비교해 보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항공대학에 계신 우시라 교수님이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리랑의 족적을 찾아 올라가다가 바이칼 호수까지 갔는데, 그 밑에 이벤키라는 쪽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리랑과 스리랑을 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 아리랑과 스리랑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리랑은 맞이하다라는 뜻,
그 외에도 많은 단어를 구사를 했는데 또 쓰리랑은 느껴 알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뚜따올지 선생에 의해서 사전에 올라갔고 이제는 사전적 의미로 아리랑과 쓰리랑은 맞이하다와 느껴 알다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전에 아리랑을 해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리랑을 맞이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질량의 에너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얼리 받아들이냐, 몸을 통해서 받아들이지만 호흡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공기를 마시는 호흡이 아니라 그 질량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맞이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몸을 건강하게 할 땐 많은 어려운 불신 동작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수련들을 해보다 보면 이 굴신 동작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곡선도에서 3단계, 기초 3단계에서 원기단법이라고 있는데 거기 원기단법에 수백 가지 동작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힘든 동작들이 나오는지 수련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원기단법이라 원수단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동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동작들을 다 하고 나면 바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숨은 맞이해서 우리가 코로 잘 들여서 몸 안에 에너지로 재충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은 제가 숨기운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그 어려운 굴신 동작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동작들이 있는데 그런 동작들은 그 원리에 맞아 다 하다 보니까 몸에서 체지체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작들을 다 해내고 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또 국선도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국선도가 무엇인지는 그 원기단법까지 다 어려운 동작들을 해내고 나신 분들은 압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오랫동안 피땀을 흘려가면서 온몸을 다 상해가면서 그 긴 여정을 마쳐서 걸었을 때 그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과정이 극한 상황까지 갔을 때만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얻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깨닫는 의미는 조금 서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련도 힘든 과정을 거치고 그 어려운 불신 동작을 다 거쳐야만이 국선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세상도 이해하게 되고 숨의 원리도 깨닫게 되듯이 그런 올레길이나 이런 그 길을 많이 걷는 분들 또 뭐 등산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등산가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정말 어떤 그 사람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는데 마지막에 정신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정신력으로만 버텼던 과정들을 겪어본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세상을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곡선도의 척추관절 관리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혈순환법이라고도 하고 서양에서는 스트레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력과 근력의 차이를 구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새삼스럽게 아리랑과 스리랑도 제가 소개를 하게 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일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간추린 것인데 물론 몸을 제대로 올바르게 만들고 숨 쉬는 법도 올바르게 다 배우려면은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곡선도의 그 많은 것들을 다 체질체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일반 스포츠에서 올림픽 나서 금메달을 따는 분들도 얼마나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하는지 그분들의 마지막 그 세레머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어볼 때 정말 명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일전에 제가 한번 어느 유도 선수의 얘기를 들었는데 2등은 1등보다 한 단계 아래지만 2등은 아주 괴로운 거랍니다. 왜? 1등한테 졌기 때문에 패배해서 얻은 메달이 은메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메달은 그렇게 값질 수가 없답니다. 메달을 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로에 섰을 때 마지막 사투를 다해서 따는 것이 동메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메달보다는 동메달이 더 값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몸을 극한의 체력을 가지고 이겨낸 결과죠. 우리도 원기다법이 원수다법이라고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몸을 극한의 상태를 극복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들은 세상의 이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체력을 극복하지 않고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경전이나 읽어보고 누구 이야기나 듣고 되새겨보고 머리에서 정리해가지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전하는 말일 뿐이죠. 자, 이렇게 많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명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언은 왜 명언입니까?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장노사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갑옷을 털고 앉아서 명상이나 하고 숨 쉬는 걸 어떻게 조금 배워서 아랫배나 들쑥날쑥 해가면서 얻어낸 이런 것들은 생장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명상일 뿐이죠. 저는 단언컨대 이 기수련이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이런 그 전문 수련을 하는 분들이 그냥 산에 들어가서 갑옷 털고 평생을 앉아서 갑옷 털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는 분들은 마지막은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확한 원리를 알고 24절 척추 관절을 명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다 관리를 해서 유연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몸에서 호흡을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러한 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래서 여기서 설명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치들이 모아보면 다 같은 이야기들로 기결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나가 다 등산을 해야 되고 누구나가 그 먼 여정을 해서 여행을 하고 그 긴 길을 피땀 흘려가면서 걸어야 되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지금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저희가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생활건강법. 우리는 이 도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다 포기하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살겠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도심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도심 속에서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활에서 습관화시켜야만이 우리의 몸을 바꾸고 우리가 세상도 바로 보고 또 진정한 행복도 느끼면서 건강을 유지해서 100세 건강에 우리가 부합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관습처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생장노사의 비법, 우리가 생활건강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내는 것은 모두가 국선도의 오묘한 올바른 방법에서 다 하나하나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국선도 출퇴근 생활건강법에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출근 후 생활건강법, 또 하나는 집에 돌아와서 그에 상응하는 반대되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퇴근 후 생활건강법 한 가지를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 동작 구성 원리는 서로가 좀 다릅니다. 한쪽에서 밀면 한쪽에서는 당겨주는 게 음양의 이치고 또 한 번을 먹었으면 또 내보내야만이 우리가 속이 그 사이에 에너지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자, 숨도 한번 들이셨으면 한번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아랫배를 들숨날숨 숨을 들숨날숨 또 음식을 넣고 보내고 드리고 보내고 드리고 내보내고 이런 많은 반복되는 생활들이 보면 모두가 음과 양의 이치와 같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건강을 얻고 많은 것을 깨달아서 세상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도 하고 또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사는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1년 24절기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 1년 걸립니다. 365일.
365일 동안 많은 변화무쌍한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계절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그것을 좋은 부분을 찾아가는 사람도 서로 다 다릅니다. 이렇듯이 우리 몸도 척추 24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계절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척추관절 중에는 크게 나누면 발목도 있고 무릎관절도 있고 고관절도 있고 또 등도 있고 어깨도 있고 목도 있고 손목도 있고 뭐 팔굽도 있고 여러 많이 그 척추관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관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봄의 새싹이 돋을 때 그 푸르른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우리는 발목만 유연하게 하고 걸음만 잘 걸어도 걸으면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이 허리 관절을 잘 풀므로 해서 양발도 잘 벌려지고 몸도 더 유연해지고 또 균형 감각도 더 좋아지고 상하 바란스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여름에 우거져가는 그 여름 숲속에 들어갔을 때 요즘에는 뭐 거기서 많은 에너지도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상품화해서 또 만든 것도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그 숲속에서 얻는 건강, 그 숲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마음과 눈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척추 관절, 이 고관절을 잘 풀어놓으면 그와 같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어깨라든가 또 목을 잘 관리를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또 가을에 갑자기 그 푸르른 자연이 단풍을 들면서 오색찬란색으로 바뀔 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듯이 머리가 맑아지면 또 그 비슷한 영향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절이 사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모든 시야가 바뀌고 우리 마음도 바뀌듯이 우리 몸도 어느 척추 관절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생활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24절기와 우리 몸의 24절 척추 관절은 많은 흡사한 동일한 근간을 원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은 발표된 바가 별로 없지만 이제 제가 곡선도 그 기혈순환법에서 많은 행공법도 있지만 수많은 수백 수천 동작 중에서 제가 일부 이러한 동작들을 여기서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목 건강이 중요하고 고관절이 중요하고 또 등도 중요하고 어깨 목도 중요하고 또 뭐 그 다음으로는 무릎도 중요하고 뭐 또 발목 또 손목도 중요하고 손가락 관절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원리가 가장 올바르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곡선도의 수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알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건강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0세 건강에 맞는 곡선도 관습 처방법의 원리, 또 생장노사를 얻을 수 있는 원리, 또 뭐 계절의 24절기, 또 우리 척추의 24절 특별한 척추관절 관리법, 또 이것이 잘 되고 나서 몸이 유연하고 안정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잘 쉴 수 있게 되고 그 숨 쉬는 법이 또 따로 있으니 그 법을 배워서 하나하나 체득해 나가서 기초 단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우리는 많은 행복감을 더 느낄 수가 있고 그 건강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서 숨을 쉬는 것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숨을 잘 쉬면은 어떤 변화가 오나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문도 생기는데 제가 오늘 하나 여기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은 숨을 잘 쉬면은 힘이 솟아납니다. 얼마큼 솟아나냐? 숨을 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체온을 상승시키고 몸의 열기를 북돋아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게 숨을 쉬어서 폐활량을 좀 높이고 또 숨을 쉬어서 또 얻는 이런 단순한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법인 곡선도에는 그 숨의 원리가 참으로 넓고 깊은 것입니다.
이 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산소 공급만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소개했던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고 또 우리 몸의 열기운을 더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밥솥 물을 끓이는 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주전자에다 물을 담아놓고 밑에 불을 켜서 계속 열기운을 가해주면 물이 끓습니다. 이 물이 끓는 과정에서는 소리가 요란해집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속 열을 가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뚜껑이 그 물이 끓는 기운에 의해서 들먹들먹이다 나중에는 뚜껑이 벗겨져 나갑니다. 또 그것을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고 꽉 막아놓으면 이것이 과할 때는 폭파까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우리가 요즘에 음식 원리에도 있듯이 우리 몸도 그와 호흡이라는 것은 이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압력밥솥이라고 나와서 압력을 가해서 거기서 끓는 기운, 수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계속 압력을 가함으로 해서 일정 압력을 가하면 속에 음식물이 어떤 게 들어가도 다 자연스럽게 다 익어서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져 나오듯이 우리 몸도 바로 그런 원리에서 국선도 원리는 숨을 쉬는 방법을 이렇게 준비운동부터 숨 쉴 때에 필요한 동작들 또 숨 쉬는 동작을 다 하고 나선 마지막 정리운동법 이런 동작의 구성 원리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국선도입니다. 이 국선도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 말로 그냥 어려운 불신 동작이나 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행위를 주는 수련법이 아닙니다. 그런 심오한 원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국선도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수련하기가. 그러나 그것을 다 맞추고 나면 우리 몸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머리까지 갖게 되고 마음도 열려서 많은 사람들하고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숨의 원리입니다. 이래서 숨이 중요하다는데 제가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숨을 잘 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데 그것은 뭐 다 갖춰서 숨을 잘 쉬었을 때 이야기고 제가 생활건강법으로 해서 조금 전에 국선도 출근 후 생활건강법과 또 퇴근 후 생활건강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이런 것들만 잘 습관을 들인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질병으로부터는 좀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조금 과식을 한다든가 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운동만 제대로 좀 해주고 몸만 잘 갖춰준다면 웬만한 질병들은 다 넘어갑니다. 건강한 사람이 환절기에 감기 안 걸리는 이치와 같죠. 그래서 제가 이 발목 운동을 중요시 얘기하고 또 이렇게 당겨서 의자에 앉아서 출근 후 생활건강법도 만들고 또 집에 가서는 발을 뻗어서 한번 당겨서 굽혀놨으니까 또 한번 뻗고 이런 동작도 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서 동작의 구성도 음향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도 다 그런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일반 운동은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고 하든지 불과 한두 시간에 다 끝이 나는데 그것도 하고 나면 기진맥진입니다. 자, 우리가 말만 많이 해도 파김치가 된다 했고 기진맥진한다 얘기했고 또 운동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근육으로 살 거냐 호흡에서 기력으로 살 거냐 기력과 근력을 분명히 알고 적절한 조화를 잘 이룰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결과부자 트는 것도 마찬가지고 양발 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목 운동도 그렇고 또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바른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나 지금 심지어는 예술을 한다는 분들도 이 유연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연성을 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각 처에서
스포츠 선수들만 필요했던 또 전문 수련인들만 필요했던 이런 아주 극한의 그 경지를 넘어서는 단계까지 가는 유연성이 이제는 모든 우리의 생활 속으로 다 들어와서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동작 중에 두 동작, 출근 후 생활건강법, 퇴근 후 생활건강법, 이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게 더 좋으냐면 이 동작을 한두 시간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를 생활 속에서 하면 출근 후에 의자에서 불과 5분, 10분만 해도 좋지만 이걸 30분, 1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어디 센터에 찾아가서 1시간,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더 쉽고 편하게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건강법으로 여러분들 몸을 유지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을 찾고 그 건강이 이 사회를 밝게 하고 또 나아가선 세계가 밝아져서 밝은 곳이 다 하나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바랬던 세상이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생뚱맞은 얘기도 몇 번 드렸지만 이런 것이 다 이런 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로 합쳐서 또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부디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전하는 것을 한 번씩 클릭해 들어가 보아서 그 동작을 보고 배우고 내 걸로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만 해준다면 우리는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자, 긴 시간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